오현종. 네, 안녕하세요. 오훈종입니다. 오늘 핥아볼 애니는 희대의 명작 중 하나인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오래 연재하기도 했고 호불호가 갈리는 그림체와 방대한 설정 때문에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특정 캐릭터가 아닌 간단한 설정들을 알아볼 겁니다. 일단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는 무려 1987년부터 아라키 히로히코라는 작가분이 연재 중인 능력자 배틀 판타지물 만화입니다. 주간소년 점프 계열인 울트라 점프에서 현재까지도 연재 중이며 단행본만 63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단 만화 제목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인 이유는 만화 내 주인공들은 모두 조스타 가문의 사람들로 각각 이름과 성에 조가 들어가 있어서 줄이면 모두 조조가 됩니다. 그래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인 거죠. 조조는 주인공이 바뀌는 시점부터 1부, 2부 등 부로 나누어서 부르곤 하는데 1에서 3부까지는 다들 주인공을 조조라고 부르지만 그 이후엔 각자 본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정의의 편에 서는 조조라고 불리는 조스타 가문 사람들이 여러 빌런들과 대립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는데 앞부분을 안 보거나 설정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요 설정과 아이템으로는 돌가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로 된 가면인데 해당 가면을 쓸 경우 인간을 포기하고 돌가면의 흡혈귀라는 종족으로 변합니다. 당연히 그냥 가면은 아니고 가시나 침이 머리를 왕창 찔러 뇌를 자극하는 원리라고는 합니다. 이름답게 흡혈귀가 됐기에 매우 강력한 신체 능력을 가지지만 햇빛이 약점이 되고 재질은 그냥 돌이라 쉽게 부서지지만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동물한테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 이 가면을 초반에 사용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디오 브란도이며 이후 시리즈에도 종종 등장하는 꽤나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무형의 힘을 다룬다는 설정에서 무협지 내공을 연상하게 하는 힘인데요. 태양이 약점인 돌가면의 흡혈귀에게 대항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익힌 기술로 생명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이지만 햇빛과 성질이 같다는 설정 때문에 흡혈귀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파문을 이용해 싸우는 사람들을 파문전사라고 부르며 신기하게도 파문전사도 흡혈귀가 될 수 있어서 흡혈귀가 된 채로 파문 쓰면 활복하는 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설정인 스탠드입니다. 2부까진 흡혈귀와 파문전사의 스토리라면 3부에서 처음 스탠드가 나온 이후로는 스탠드가 메인 능력이 됩니다. 작중 설명으론 스탠드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령과 같은 존재이다.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낸 힘을 가진 환상 등등 여러 묘사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스탠드는 사람 뒤에 유령처럼 존재하며 모두 가지고는 있지만 발현을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탠드는 스탠드끼리만 피해를 주고 입을 수 있고 스탠드를 부리는 사람을 스탠드 술사라고 부르며 스탠드가 피해를 받으면 스탠드 술사도 피해를 입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반에 등장했으며 가장 유명한 디오 브란드의 스탠드인 더 월드와 같은 3부 주인공인 쿠조 조타로의 스탠드인 스타 플라티나 등 메인 인물 수만큼 스탠드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수준이라 유명한 스탠드 뽑으면 끝도 없습니다. 각 스탠드들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더 월드는 시간을 일정 시간 멈추고 스타 플래티나처럼 기본적으로 깡스탯만 좋고 이렇다 할 특수 능력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탠드에 관련해선 한 사람은 하나의 스탠드만 있다 등 설정이 더 많은데 이후 진행하다 보면 별의별 스탠드가 다 나와서 예외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스탠드의 연장선인 스탠드 구현의 화살입니다. 기존의 스탠드는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느낌이었지만 이 화살촉에 상처를 입는다면 스탠드를 각성합니다. 활과 화살 전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화살촉이 메인입니다. 이 화살촉은 고대 시절 어떤 사람이 운석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화살촉을 이용한 스탠드 발현의 조건 자체는 그냥 작게라도 상처를 입으면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한 번에 각성이 가능하지만 선택받지 못한다면 바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갑니다. 대신 죽어가는 중 치료를 한다면 선택받은 걸로 쳐주며 한 번 더 찔려 재각성하는 경우도 있고 화살촉에 의해 다친 상처는 생존한다면 자동으로 치유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면 그 상처 또한 각성한 능력의 일부죠. 가끔 스탠드가 화살에 찔려 레퀴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초월각성 느낌이며 굉장히 강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이 있고 레퀴엠의 힘을 얻는다면 모든 생물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화살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심도 있게 볼 것이 아니라면 그냥 찔리면 스탠드가 생기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조 시리즈에 나오는 대표적인 설정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설정은 알면 그만이지만 그림체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다만 알고 난다면 유튜브나 SNS에 종종 보이는 조조 밈을 알아볼 수 있어서 숨은 조조 찾기 컨텐츠가 열립니다. 심지어 조조는 서양에서도 밈이 많아서 더 광범위하죠. 그래도 볼 생각이 안 든다면 안 보면 됩니다.